예, 3인방 모두 특별 면회를 관 좌장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과 특별 면회를 하면서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각각 이렇게 회유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특별 면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공적 사적 인연으로 김영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 여러 명이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로도 재직하고 또 돈도 좀 받아먹고 이화영 전 의원은 구속됐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 경기도 와서 경기도 부지사 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경기도에서 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전부터 그 관계가 있었던 일이고요,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결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2명이었어요. 특별 면회를 한 사람으로 알려진 게 정진상, 김용 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었는데 또 다른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난해 12월 16일 정성호 의원이 특별 면회를 했다. 작년 말 올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 대표 측근 3명을 모두 특별 면회했다. 그래서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조 기자 할 때 이렇게 사건을 취재를 하다 보면 보통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구속되기 전과 구속되기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그 본인이 굉장히 떳떳하다, 아무 죄도 없다라고 이제 강변하던 분들이 일단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립돼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 그리고 특히 또 몸이 아픈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심경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정진상, 김용,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예. 정성호 의원은 다른 의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측근이고 친명계 자장이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까? 즉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신뢰를 받고 있고, 특히 어제도 이제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정성호 의원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접 특별 면회를 한 것이고, 아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 정성호 의원이 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온 것처럼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왔고, 또 지금 김성태 회장이 지금 많은 진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의 한 이 일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 3명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좀 저는 이게 이 사람들 안심시키고 진무하기 위한 거 아닌가? 본인도 조금 이게 너무 좀 과도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알리바이를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왜 최측근들 이 사람들 만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정진상, 김용 두 최측근을 정성호 의원이 만났을 때 정진상 전 실장에게는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김용 전 부원장 특별 면회했을 때는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났을 때 정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왜 만났느냐? 정 의원의 해명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의 부탁을 갖고 간 것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 근데 아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뭐 메모는 분명히 교도관이 하긴 했을 텐데 부인 부탁을 받고 갔다.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면회라고 하는 것은 뭐 위로,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인데 구속됐으니까 위로라든가 덕담,
힘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장소 이동 접견의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돼요. 근데 위로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알리바이가 필요해.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범죄 현장에 있는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만 실제는 범죄 현장이 없고 다른 장소에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기소된 기소 사실과 달리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찾아봐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에서 이런 면의 내용까지도 유출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된다는 어떤 검찰의 다급함, 절박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최근에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도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너무 성과에 집중해서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다 허위 진술을 했다가 재판 가서는 다른 진술이 나와서 무죄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재명 대표에 집착하는 수사는 결과적으로 그 화살이 검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들 매일같이 접견해요. 그럼 변호사들이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정성호 의원이 가서 교도관이 옆에서 적고 있는데 뭐 굳이 불법적인 회의를 하겠습니까?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결코 검찰이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변호사도 또 회유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뭐 검찰은 이거를 최측근 입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이제 올겨울에 이게 수차례 이제 한 번씩 다 만나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다음 화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시점이 주순희 의원. 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뭔가 김성태 전 회장의 여러 압송 시점과 맞물리면서 왜 시점이 좀 공교로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의심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요.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정황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은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 국내 압송 다음 날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계기가 있었을 때 이때 접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접견이 이루어진 뒤에도 찾아가서 흔들리지 마라. 검찰이 직접 증거 없다. 다른 알리바이 대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우선 이 시점에서 주목하는 거는 428억은 이재명 대표 쪽의 목. 이런 진술이 나왔을 때 접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등이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가서 경선에 쓰였느냐. 또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것이 전부 다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그 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공교롭게도 시점이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왔거나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의 접견 사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점들이 다 작년 말, 작년 12월 그리고 지난달 1월 18일 이렇게 특별면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그 특별면회에 의심하는 검찰의 눈초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의 이 특별면회 해명도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일반 면회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간혹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공개된 데서 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구속된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들 또 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이 신청과 한참 전에 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 당시는 김성태 회장의 어쨌든 그 귀국 시기나 이런 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한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일반 면회와는 달리 그러니까 일반 면회는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10분으로 제한된 건데 정진상, 김용, 이화영 제가 직한번 생략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정성호 의원이 만날 때는 특별면회 그러니까 별도의 방에서 30분 동안 접견할 수 있어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특혜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은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 허가 사유는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모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면회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변호인 접견.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가장 완벽하게 비밀 보장되고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장소 변경 접견. 이게 특별 접견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녹음은 안 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 교도관이 중요한 사항을 메모를 하죠. 시간은 이제 한 30분 정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 접견은 가족들이 보통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칸막이가 돼 있고 100% 녹음이 되는, 시간도 이게 10분 미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먼저 이 장소 변경 접견이 특혜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심리적 안정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상담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스님이나 신부님들, 예. 목사님들이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예. 이게 정치인이 좀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히. 저는 이게 그 특별 접견 자체가 특혜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자막에는 없지만 정진상 면회했을 때 그 검찰에 보니까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 봐요. 아니, 직접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피고인이 잘 알고 변호사가 알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검찰이 무슨 정보를 빼냈길래 직접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공무상 비밀 누설 의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본인이 아무 변호사도 아니고 예.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저에게 그런 말을 썼는지, 이 내용에서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시점도 보십시오. 아니, 까마귀가 날 때 이게 물론 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까마귀가 날 때마다 이게 오비락으로 배가 계속 떨어집니까? 저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심리적 안정 도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실제는 입을 열지 말고 좀 버텨라.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사면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 나온다. 옛날에 김만배 씨도 한 3년 정도 하면 정권 바뀌면 이게 나온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충분히 그런 해유,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래 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하기 위해서 특별면회 신청한 거고, 그 김성태 전 회장 압송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정 의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어제 정성호 의원이 본인도 이런저런 말, 사담 형식이긴 하지만 오해 소지는 분명히 있다, 본인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대장동 일당 관련된 증거인멸 논란 혹은 회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회유 논란에 등장하는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사실 과거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구속영장에 다 적시되어 있는 얘기예요. 너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고 휴대전화 창밖에 던져라, 혹은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 이런 회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이 파장이 식지 않는 이유도 과거 이런 사례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유동규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향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본인이 왜 그럼 이런 심정을 가졌을까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실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지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성남 도계공의 김문기 본부장 같은 경우는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문기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와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본인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나 혼자 이게 모든 걸 떠안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서야 밖에 있던 김용이나 정진상 씨가 연락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미 이 유동규 씨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갔고, 자 이제는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했던 두 사람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제일 측근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들어갔으면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들이 잘 있는지 등등, 이 사람들이 혹시나 마음이 변심하는 거 아닌지. 왜냐 지금 이 사건은 결국은 들어가 있는 정진상 씨가 진술을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뭐 거의 끝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바로 정성호 의원밖에 없을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가는 것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그리고 신뢰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던가. 왜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정진상 씨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정진상 씨 질문하면 다 입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혹여 정진상 씨가 자신의 진술 때문에 혹여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유동규의 실패가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